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게 참 고달프네요. 인생살이라는 게 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껏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적부터 항상 차분하고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게 유일한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었죠. 남편과의 이혼은 그 인간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들 경호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셔츠에서 붉은 루즈 자국을 발견했거든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추궁을 했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취해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임신을 해서 그렇잖아. 나 혼자 외로워서 미치겠다고.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럴 거면 애초에 애도 안 만들었어. 그 말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를 가져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7개월쯤 되면 어디 가볍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손, 발,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퉁퉁 붓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 때문에 바람이 났다니요. 상처받은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곧바로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외도를 지속했고 결국 가족 부양까지 하지 않아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즘이야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도 해주고 흔히 말하는 싱글맘도 많다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건 없었어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너도 잘못이 있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살지 그랬니?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녀가 웬 말이니? 따위의 소리를 들어야 했죠. 물론 그렇다고 아예 재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슬아의 아이가 있다고는 해도 그때는 저도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의 폭언 때문에 그마저도 아예 접게 되었어요. 지인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잠시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삼겹살에 소주를 먹자고 하더니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공원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기, 아직 우리 사이가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거참, 어차피 한 번 갔다 온 중고면서 되게 비싸게 구네. 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사실 그 남자한테 나쁜 말을 듣자마자 울고 싶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울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험한 꼴 당할지 모르는 삶이요. 그날 이후 저는 분명히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호를 위해서 여자의 삶은 포기하고 엄마의 삶을 살기로요. 그게 하늘이 저에게 내린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경호는 어릴 적에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자상했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너무 의존하는 성향이 짙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려는 기특한 모습도 어릴 적부터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자라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게 저한테서 여자친구한테 옮겨갔답니다. 제 말보다 여자친구 말을 더 잘 듣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우리 아들 경호는 그냥 자기가 애정을 갖는 사람한테 집착하고
의존하는 거구나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오히려 남자 역할을 알려줄 아빠가 없는데도 저렇게 이성을 정상적으로 사귀는 게 기특했죠. 그래서인지 경호가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 서영이를 처음 봤을 때 어린 아이가 벌써 조금 여우 같다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이내 곧 넘어갔어야 했어요. 경호랑 서영이가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제가 서영이와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많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서영이는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였고 재산도 직업도 썩 그리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마저도 직장은 결혼하고 나면 그만두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했죠. 그저 경호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것만 보았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서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우리 집 딸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테니까. 막말로 아이가 생겨도 내가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책임지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경호만 사랑해 주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말에 서영이가 눈물 짓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 실수였네요. 그들의 사랑 대상에는 정작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편이었어요. 둘이 지지고 볶고 살든 어쩌든 너네 인생은 너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는 마인드였죠.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며느리 서영이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어요. 저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네 신혼 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서영이가 아기를 가지면서 일이 급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굳이 제 집까지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겠다기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생일인데 아들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직접 상을 준비한다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생일 그 자체였어요. 나이가 들면 솔직히 생일이 반갑지가 않잖아요. 그냥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싶죠. 그런데 그날따라 경호랑 서영이 얼굴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둘이 하도 들떠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 엄마가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니들? 그런데 제 말에도 둘이 계속 싱글벙글인 거예요. 얘들이 뭘 잘못 먹었나 걱정까지 하게 될 즈음 경호가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서영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라고요. 경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서 잠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몸을 경호가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덕분에 더 어안이 벙벙한데 서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한다고? 뭘 잘 부탁한다는 거니? 제가 어벙하게 답하니까 경호랑 서영이가 깔깔 웃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신 모습이 귀엽다면서요. 그때 서영이가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제가 임신하면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때 퍼뜩 기억이 났어요.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있다니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 내 생일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거 알지? 서영이 내 친엄마처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제 말에 서영이가 한박웃음을 짓더군요. 그 아이가 저를 자기 품에 꼭 끌어안으면서 귓가에 속삭였어요. 네, 저도 어머니를 친 엄마처럼 생각하며 기대할게요. 기대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몸이 오싹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싹함을 날려버렸죠. 그저 서영이와 마음껏 기쁨을 만끽하며 축하를 해줬어요. 임신 초기 몇 개월간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서영이도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심했고, 저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인간관계도 영 나쁘게 한 것은 아닌지 친구들로부터 괜찮은 유모차도 선물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요.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점차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행복이 옷을 좀 보려고 백화점에 가려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요. 남편은 이미 출근해서 없고.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복이는 손주의 태명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따로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놓은 날이었죠. 저는 매주 2번씩 필라테스에 가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손주를 위한 쇼핑에 가자는 거라니 저는 즉시 가겠다고 답했죠. 평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손주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네랑 집이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해서 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죠. 바로 출산 부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란 종이 부적이 아니라 제가 가죽이랑 천으로 직접 만든 인형 같은 거예요. 잠깐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접했던 건데 그쪽은 그렇게 출산 부적을 만들어 장차 태어날 아이와 산부의 건강을 염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자그마한 부적을 직접 만들었고 그걸 서영이한테 선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서영이와의 나들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주었다는 것이 고마워 들떴고 혹시 가서 내가 서영이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싶어 긴장이 된 거였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준비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되었어요. 매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예쁜 꽃가옷들이 정말 많더군요. 서영이가 미리 점 찍어 놓은 것들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때 보이세요? 우리 행복이가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러네. 벌써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부정할 수 없이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요. 그렇게 마냥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조금씩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삐걱임은 계산할 때였어요. 행복이 옷을 다 고르고 계산대에 갔는데 서영이가 결제를 바로 안 하고 카드를 한참 찾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듯이 자꾸 중얼거리면서요. 카드가 어디 있는 거지? 설마 내가 놓고 온 건가? 그런 서영이의 모습을 가만 지켜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서영아, 혹시 카드 안 가져왔니? 그런 거라면 내가 계산할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나 봐요. 일단 결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아니다. 나중에 따로 주긴 이참에 우리 손주 옷도 한번 내가 사보는 거지 뭐. 면목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니까 그러네.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손주를 위해 돈을 내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솔직히 제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되었거든요. 옷 계산을 마치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약간 시장기가 돈다 싶었는데 서영이 눈치를 보아하니 그 아이도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가져오질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배고프지? 우리 뭐 좀 먹고 들어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면 또 어머니가 사셔야 할 텐데.
서영이 너 가족끼리 자꾸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금 한참 먹고 영양을 쌓아놔야 나중에 아이도 건강하지. 자, 빨리 가서 먹자. 그렇게 서영이랑 같이 백화점 식당 가러 갔어요. 백화점이라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차피 살 거 기분 좋게 사자고 생각했죠. 신경 쓰이는 건 서영이가 식당에 앉은 내내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딘가 기가 죽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화제를 돌리려 메뉴판을 들고 말했죠. 서영아, 뭐 먹고 싶니? 제가 물으니까 서영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그냥 가벼운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돼요. 뭔가 이상했죠. 혹시 아까 쇼핑 계산을 내가 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아니, 샐러드만 먹어서 되겠니? 지금은 잘 먹고 힘을 키워야 할 때잖아.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서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먹어야지. 제 말에 서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스테이크를 주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심상치 않아 보였죠. 그도 그럴 게 무슨 기구한 사연이라도 간직한 과부 같아 보였으니까요. 얘가 왜 이리 청승을 떠나 싶었죠. 서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몇 차례 덧질러 보니까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요즘 저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태어날 아이 생각만 하면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육아용품도 선물 받은 유모차를 빼면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고요. 말하던 서영이가 아차 싶었는지 바로 말을 이었어요. 물론 경호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에 감사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요. 방금 어머니가 저한테 음식을 편하게 시키라고 하셨을 때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경호의 월급 이야기를 한 건 조금 아쉬웠지만 서영이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혼자 경호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서러웠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죠. 무엇보다 경호 직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 대충 상황이 짐작되긴 했죠.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우리 서영이가 고생이 많구나. 그럼 내가 줄 건 없고. 제가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 서영이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카드로 간단하게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결제하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하기는 무슨 괜찮으니까 그냥 너 편하게 써. 어차피 나야 이제 다 늙어서 돈 쓸 곳도 없는데 뭘. 비싼 것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밥 몇 끼 먹는 데에는 충분할 거야. 제 말에 서영이가 울먹거리더라고요. 눈물이 멍울멍울 맺히더니 이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울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제 눈에도 살짝 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적도 전달했죠.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서영이가 너무 기뻐하며 바로 자기 가방에 달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럽더라고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덜컥 후회가 드는 거 있죠.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만약 서영이가 저 카드를 철없이 막 사용하면 어쩌지? 이제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 없었죠.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카드는 서영이 손에 있는 걸요.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씻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더군요. 서영이가 제 카드로 결제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대평마트 5,800원. 소박한 액수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담이 작구나. 그렇게 고민하더니 결국 작은 생활비를 위해 사용했구나 싶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죠.
귀엽고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서영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담이 큰 아이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은 별 탈 없이 지나갔어요. 서영이는 서영이대로, 저는 저대로 일상을 보냈죠. 앞서 말했듯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필라테스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관리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자에게 가장 좋은 건 필라테스라고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평소처럼 필라테스 레슨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휴대폰 결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온나 파스타 73,000원. 파스타? 잠시 고개가 갸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러다가도 곧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먹고 싶어서 갔나 보다 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죠. 그런데 내려놓기도 전에 또 알림이 오는 거예요. 렉시트 커피만 3,800원. 커피까지. 아니, 얘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카드로 밥도 모자라 커피까지 사다 바치는 거야, 뭐야. 사람 마음이 참 얄궂은 게 분명 마음 편히 쓰라고 준 카드였지만 정작 서영이가 정말로 마음 편히 써버리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 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돈이라는 거 절대 함부로 대해선 안 되고 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자기가 먹고 자고 숨 쉬는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는데 관심 없다는 건 정상인이 아닐 테니까요. 그만큼 돈은 귀중하고 단돈 10,000원도 소중한 세상인데 서영이가 순식간에 10만 원 가까이를 써버리니 조금 당황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영이는 점차 용기를 얻은 건지 계속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파스타, 삼겹살, 전골, 찌개. 온갖 가게에서 날아온 청구서가 제 휴대폰 알람으로 날아왔답니다. 저는 그저 뜬 눈으로 제가 애써 모아온 돈들이 날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젊을 적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자금 통장이었거든요. 밥 몇 번 먹은 지출로는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지출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순전히 서영이가 사용한 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 그냥 꾹 참았어요. 그래, 경호가 벌어다주는 월급도 그렇고 임신했는데 얼마나 이거저거 먹고 싶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버텼죠. 결제 알림이 와도 손으로 휴대폰을 가려버리거나 액수가 눈에 보여도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인고와 이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또 결제 알림이었어요. 너나루 치킨 68,000원.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까지 임산부가 잠도 안 자고 치킨 호프집에 있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인상이 찌푸려졌죠. 안 그래도 자다 깨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곧바로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산부가 혼자 바깥에 있을 리는 없고 보나마나 경호랑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수화음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애초에 경호랑 같이 있으면 내 카드를 왜 쓰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경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다가 받았는지 잔뜩 졸린 목소리더군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경호, 너 지금 집이니? 당연히 집이죠. 아님 밤중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지금 서영이 어디 있니? 바깥에 있는 거니? 네, 친구들하고 치킨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치밀더라고요. 경호 말대로라면 서영이가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제 카드를 쓰면서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경호에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 제가 카드를 서영이에게 준 것과 서영이가 얼마나 자주 사적으로 카드를 쓰는지도요. 저는 경호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 와이프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경호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줄 거면 뭐하러 카드 주신 거예요? 뭐라고? 경호야, 너 지금 진심이니? 당연히 진심이죠. 서영이가 엄마 카드로 밥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었다고. 그깟 돈 제가 드릴게요. 얼만데요? 이번 달 찍힌 것만 해도 230만 원이다. 200, 얼마요? 230이라고. 네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액수란 말이다. 아니, 서영이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래, 맞다. 이번 달만 230이고 지난달까지 합치면 500 가까이 될 텐데. 네가 줄 거니? 아니, 그게. 일단 서영이랑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볼게요. 어머니. 항상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경우가 돈 앞에서 한순간에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어요. 새벽잠에서 깬 그날 밤 혼자 우두커니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대로 서영이를 놔두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가서 카드를 뺏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었죠. 서영이의 출산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미 유모차 같은 출산용품도 다 사놓은 상태라 더 이상 서영이가 크게 지출할 일도 없어 보였고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렇지 않아도 임신해서 몸이 힘든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돼서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경호와 서영이에게 연락이 오면 둘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참아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며 경호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문자 하나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에 화를 내며 전화를 했으면 이렇다 저렇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말이라도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문자 하나 보내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자는 왔답니다. 제가 서영이를 이해하려는 결심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 또 결제 알림이 오더군요. 불참 닭갈비 32,000원. 어이가 없어서 결제 문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덮었어요.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아야겠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니 그냥 감내하면서 서영이가 손주를 낳을 때까지만 인내하고 버티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곧 그런 제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어요. 또 결제 알림 문자가 왔죠. 매일 서영이가 제 카드를 긁어댄 탓에 그때쯤에는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격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알림에 뜬 땡그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나질 않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결제했더라고요. 내역을 자세히 보니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결제했더군요. 무려 900만 원짜리 유모차를 결제했다는 문자가 온 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서영이가 출산을 앞뒀건 뭐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과소비도 이런 과소비가 없다 싶었죠. 더군다나 이미 유모차는 친구에게 선물 받아 멀쩡한 게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바로 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더군요. 서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큰 금액을 결제하고서도 전화까지 받지 않다니. 이걸 어찌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며 머리를 쥐어짰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900만 원이 큰 돈이기는 했지만 이미 그동안 500 가까이 서영이가 돈을 쓴 상황에서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화난 건 결제에서 느껴지는 서영이의 태도였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 평범한 가정이라는 건 서영이도 이미 결혼할 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말 그대로 순수한 호의로 서영이에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가끔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였는데 그런 제 진심 어린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았는데 서영이는 그게 아니라 제가 준 카드를 마치 당연한 권리이자 과소비의 창구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괘씸했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제게 감사하다는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집을 나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차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날까봐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갔죠. 아들네 집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답이 없더군요. 아직 백화점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 서영이가 오더군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곁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알아본 서영이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제가 카드를 그 아이에게 준 날과 같은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작에 떼서 버린 게 분명했죠. 마음이 슬펐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며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까지는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내 카드 돌려받으러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2번 말 안 한다. 내 카드 내놔라. 어머니, 제가 조금 전에 결제한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일단 진정하시고. 그 사이 서영이의 친구들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문의 그 서영이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너무 대단하세요. 서영이한테 카드 주시면서 생활비랑 같이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랑 사는 게 꿈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어 서영이를 노려보았어요. 대충 내용을 들으니 제가 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친구들에게 자랑한 모양이었죠. 복장들을 보아하니 팔에 다들 명품백을 두르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파악되었죠. 친구들은 다들 어느 정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서영이 본인은 계속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 허세는 부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제 카드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과소비를 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럽지 않도록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참지 말라고 준 거였죠. 친구들 앞에서 900만 원짜리 유모차를 결제하며 허세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요. 서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배시시 웃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기의 연극에 맞춰주길 바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저는 서영이 앞에 손바닥을 느리게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카드 돌려주렴. 제 한마디에 저를 연신 치켜 세우던 서영이 친구들의 말이 칼로 자르듯 뚝 끊겼어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서영이에게 고정되었죠. 서영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제 손바닥에 카드가 올려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서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날 늦은 밤에 경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몹시 성난투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서영이가 지금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아냐고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죠. 그러니? 그래서 경호야, 너는 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서럽고 슬피 울고 싶은지는 안 궁금하니? 엄마가 왜 울고 싶은데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건 엄마가 아니라 서영이잖아요. 거기까지 듣고 더 들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끊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몇 차례 더 오길래 그냥 문자로 답장을 했죠. 그래, 내가 그리 잘못한 것 같다면 사과하마. 하지만 너희들의 잘난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면 서영이가 멋대로 쓴 금액부터 돌려주길 바란다. 아참, 900만 원짜리 유모차는 내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환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거라. 그 문자를 보내니까
맹렬하게 오던 경호의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대신 1시간쯤 후에 서영이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꼴 보기 싫어서 처음 몇 줄만 읽었는데 대충 죄송하다는 소리였죠. 저는 다 읽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한 줄의 문자만 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에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 있니? 답장이 없더군요. 다음 날 경호와 서영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경호는 서영이에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은 듯 많이 진정된 얼굴이었고 서영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막상 제 앞에 둘이 와 있으니 참 딱하더라고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저한테 화부터 낸 경호 녀석은 솔직히 별로 불쌍하지도 않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채로 기가 죽어 있는 서영이가 딱했어요.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때 서영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준 부적이 다시 달려 있더라고요. 제 시선을 알아챈 서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선물을 절대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만약 서영이가 계속 자기 잘못을 딱 잡아댔다면 아마 제 마음은 쉽사리 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진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 됐다. 이제 일어나려무나. 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난 서영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나도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전화도 한 통 없이 내가 계속 카드만 써대니 나로서는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았어. 맞아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오해를 풀었던 것 같아요. 서영이는 서영이대로 어머니 돈을 쓴다는 죄책감과 민망함에 저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점은 짚어주었어요. 아무리 민망한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의 도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경호와 서영이하고는 더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손녀도 태어나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 비싸던 유모차는 당연히 환불했죠.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영이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저도 아직 서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저 호의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김씨 할머니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와닿아 좋았답니다. 김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